자, 연말정산 시즌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시죠? 아니, 병원비는 이렇게 많이 썼는데 왜 환급액은 0원이야? 하고 말이에요. 정말 당황스럽잖아요. 오늘 바로 그 궁금증, 그 중심에 있는 3%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네, 바로 이 질문입니다. 매년 연말정산 때만 되면 직장인들을 정말 혼란스럽게 만드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 답답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총 6단계로 차근차근 알아볼 건데요. 먼저 도대체 왜 환급이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 공제의 기본인 3%의 벽이라는 건 뭔지, 그리고 실제로 내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같이 해볼 겁니다. 거기다 혜택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특별 항목들, 또 깜빡하면 놓치기 쉬운 영수증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 활용해서 나만의 절세 전략을 짜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. 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요. 먼저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라는 이 두 가지 개념부터 확실하게 구분하고 넘어가야 합니다.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거든요. 자, 화면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왼쪽 소득공제는 뭐냐면 세금을 매기기 전, 그러니까 내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. 일종의 가격 할인 같은 거죠. 반면에 오른쪽 세액공제는요,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아예 돈을 직접 빼주는 겁니다. 이건 뭐 현금 페이백 같은 거죠. 훨씬 강력하겠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? 우리가 오늘 얘기할 의료비가 바로 이 강력한 세액공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강력한 세액 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느냐? 바로 여기에 의료비 공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규칙, 이른바 3%의 벽이 등장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내가 병원비로 쓴 돈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. 이게 많은 분들이 연말에 당황하는 이유죠. 왜냐? 넘어야 할 문턱이 있거든요. 그리고 그 문턱이 되는 핵심적인 숫자, 바로 이 3%입니다. 핵심은 바로 이 초과라는 단어에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연봉의 3%까지 쓰는 의료비는 아쉽지만 세액공제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. 공제액은 그냥 0원입니다. 그러다가 이 3%라는 문턱을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 초과된 금액부터 1원, 10원 이렇게 공제 대상 금액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. 바로 이게 3% 규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3% 규칙을 가지고 실제로 내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제가 단계별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. 계산은 딱 3단계면 끝납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첫째, 내 연봉의 3%가 얼마인지, 즉 문턱 금액을 계산하고요. 둘째, 내가 쓴 총 의료비에서 이 문턱 금액을 뺍니다. 이게 바로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죠. 마지막으로 그렇게 나온 공제 대상 금액에다가 15%를 곱하면 그게 바로 제가 돌려받게 될 세금입니다. 예시를 보면 감이 확 오실 겁니다. 만약에 내 연봉이 3천만 원이다. 그러면 3%가 얼마죠? 네, 90만 원입니다. 이 90만 원이 바로 넘어야 할 허들인 거예요. 내가 올해 병원비로 200만 원을 썼다고 해도 처음 쓴 90만 원까지는 공제 혜택이 없어요. 0원이에요. 그리고 그 90만 원을 초과한 금액, 그러니까 110만 원이죠. 바로 이 11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시작되는 겁니다. 어때요?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? 자, 이제 기본 원리는 완전히 마스터하셨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환급액을 합법적으로 아주 스마트하게 늘릴 수 있는 몇 가지 특별한 꿀팁들을 알아볼게요. 대표적인 게 바로 난임 시술비입니다. 보통 일반 의료비는 공제율이 15%잖아요. 그런데 난임 시술비는 무려 30%, 그러니까 2배나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. 그만큼 더 큰 혜택을 준다는 뜻이죠.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. 본인이나 65세 이상 부양가족, 또 장애인을 위해서 쓴 의료비는요, 지출 한도가 아예 없어요. 보통 일반 의료비는 한도가 있는데 이건 전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해 줍니다. 그러니까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강력한 팁인데요. 의료비는요, 신용카드 소득공제랑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, 그러니까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목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병원비를 카드로 긁으면 연말정산 점수도 쌓고 세금도 직접 깎는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.
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그런데요,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가 워낙 편리하긴 하지만 모든 걸 다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아요.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야 할 부분들이 나옵니다. 그러면 이 똑똑한 시스템이 놓칠 수 있는 항목들은 도대체 뭘까요? 우리가 깜빡하고 넘어갔다간 그냥 내 돈만 날리는 그런 항목들 말이에요.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. 보청기, 아니면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같은 것들이요. 이런 건 보통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기 때문에 국세청 잔료에 자동으로 안 잡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.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은 영수증을 꼭 잊지 말고 챙겨서 회사에 직접 내야 누락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규칙을 알게 됐습니다. 더 이상 연말정산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. 내 연봉의 3%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두고 그걸 기준으로 의료비 지출을 관리하는 거죠. 세액공제라는 진짜 혜택은 바로 그 3%의 문턱을 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. 이것 하나만은 올해 꼭 기억해 두세요. 자,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. 오늘 알게 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의 현명한 지출 계획이 내년에 13월의 월급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